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시장은 지난주부터 그리고 어제까지 이어졌던 이 지긋지긋한 하락세를 또 단방에 또 되돌려 버리는 강한 반등이 좀 출현을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종목군들이 하락했냐라는 것처럼 또 주도주들이 일단은 살아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오늘 회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부분이 사실 돌발 변수로 어제 시장에서 빠졌고, 어제 시장에 투매가 나오면서 시간 외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사실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매도 물량이 시간 외에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까지도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고 오늘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은, 시장을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은 전체적인 큰 틀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3000포인트를 돌파한 이 추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일단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그리고 신문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매일매일 신용 반대 매매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라는 기사를 저는 어제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장 초반부터 막 이렇게 개파락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 신용 반대 매매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매도 자체가 하한가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주가가 시가에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약간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는 지속적인 반대 매물이 출회가 일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 이 주식 매매를 하면서 우리가 신용과 미수를 쓰는데, 잘 쓰는 사람이 이러한 신용과 미수를 쓰면 약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경험이 없고 그리고 내가 손실을 봤는데 이를 빨리 회복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신용과 미수를 쓰게 된다면 훨씬 더 큰 상처만이 남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이 무리한 베팅만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지금 시장, 저는 정말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요즘 매매가 너무나 편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만큼 매매가 편합니다. 시장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갈게요.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지금 가입 받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시면 글 남겨주시고 문의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최근에 조정기를 거치면서 매일매일 신용 반대 매물이 출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어제 시간 외에서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는데, 이런 부분이 다 시장에 반대 매매가 출현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초반부터 현대, 기아차를 필두로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그 이후에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대형주 위주의 강한 상승세로 코스피는 전일 대비 하락을 전부 돌려놓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양매수 흐름 속에서 연기금은 비중 조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갔는데, 금투가 1조 가까운 공격적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대형주에 쏟아 부었는데요. 이게 대부분 현대, 기아차 필두로 한 이 밸류체인에 집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현대차를 좀 집중해서 어제 봤었고 종목을 들고 넘어왔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인데, 오늘 특히 기아차를 보면서 말 그대로 떡상 흐름이 나왔죠. 뭐 시가총액 30조가 넘고 지금은 시총 10위 안에 올라섰기 때문에 16%라면 굉장히 큰 상승 보였는데, 시간 외에서 애플카 설이 기아차에 떡하니 튀어나옵니다. 자, 저는 이거를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봅니다.
금융가에서는 이미 퍼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장가로 종목을 다 긁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시간 외에 대규모로 현대차 그룹주 및 자동차 섹터가 대규모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0% 정보의 비대칭이고 이미 정보가 흘러가서 상승이 100%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놓고 저렇게 사지는 않았겠죠. 자, 그럼 결론으로 말하면 내일도 현대차 그룹주의 하루가 될 듯 합니다.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드렸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100%다 먹지는 못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알고 주가를 보고 가야 되는 거고요. 뭐 설사 현대차가 없더라도 또 내일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이 여전히 양호할 거기 때문에 잘 보면 내일도 먹을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월 20일 바이든 취임 전 친환경 섹터는 꼭 들고 있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CS 윈드도 8%대, 그 다음에 OCI, 뭐 현대에너솔루션, 뭐 효성 시리즈도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도 팔지 않고 들고 가고 있는 거고, 이미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최근 전고체 배터리 섹터 완전히 초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한농화성이 상가 풀렸는데 이제 LTC가 장 후반에 상가에 들어갔죠. 이거는 이따가 좀 체크를 해보고요. 정세균 관련주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제 지지율의 극변의 시기가 곧 있으면 다가오기 때문에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윤석열 관련주 이제 이재명 그다음에 이낙연 그 누구와 붙어도 내가 이긴다 라는 기사가 뜨면서 전부 다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 어제 이야기 드렸는데 건설주 지속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보죠. 먼저 지수로 놓고 보면 지수로 놓고 보면 코스닥은 이런 설계된 구간에서의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헤드앤숄더를 한번 만들고 이걸 붕괴시키고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쌍봉에서 돌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는 제약바이오가 필연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증시는 더 강하게 갈 수 있겠죠. 아직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워낙 깨져 있기 때문에 좀 약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전일의 하락을 대부분 돌려 세우는 좋은 캔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뭐 30분봉으로 보면 이 구간에 매물이 많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는 거고요. 이 구간에 회복이 돼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3150포인트가 회복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펼쳐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맞고 떨어져 죽는 건지 아니면 올라가서 이렇게 가버리면 아주 나이스한 패턴이 나올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직도 이 구간에서 나온 엄청난 매물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물렸어요. 이 구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물렸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으로 놓고 보더라도 돌파죠. 이런 구간이 돌파가 됐고 붕괴가 돼서 저항, 페이크, 페럴이라고도 합니다. 속임수, 속임수 발생, 그 다음에 폭락.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물려서 지금 탈출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수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탈출이 안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도 헤드앤 숄더가 발생을 하면서 돌파를 해야 될 자리에서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입니다. 대신 이런 저항을 뚫으면, 이런 저항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와서 눌려서 뚫어버리면
다시금 시세는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캔들과 차트를 보는 관점은 네, 어차피 기본은 지지와 저항이기 때문에 그 기본에 충실하면 뭐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뭐 어제 저희는 좀 아쉬운 게 좀 많아요. 삼성전자를 아래에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돼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못했습니다. 네, 조금 아래에 걸었는데 이게 체결이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우량주는 좀 비중을 확확 실어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좀 아쉽고, 일단 뭐 삼성전자의 흐름은 여기서 V자가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하고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됩니다. 대형주라 물량을 흡수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뭔가의 이벤트가 나와서 뻥 가든지 아니면 밀리든지 두 가지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아주 좋았죠. 네, 현대차 아주 좋았고, 저희는 이제 매도를 다 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시간에 이렇게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리에서 네, 매수를 시켜가지고 일단 넘어왔기 때문에 뭐 나름의 이제 수익은 챙겼는데, 이 정도로 바로 올라가고 여기에 애플카 이슈가 붙어버릴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단은 뭐 내일장 보면 이제 현대 그리고 현대 위아가 강할 건데, 뭐 다행스럽게도 종가 베팅이 현대 위아가 조금 돼 있어서 위안인데, 이것도 시간 외에 제가 걸어놓고 나갔다가 여기에 체결이 돼 버렸네요. 이 자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 외에 3% 구간에다가 선매도를 걸어놓은 게 여기서 체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얘도 뭐 사놓고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일단 내일장 아마 저는 현대 위아를 좀 볼 생각이고요. 뭐 신고가 구간에서 일단은 내일 10% 이상 갭이 뜰 건데, 이런 갭 매매를 진행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 구간을 갭으로 뛰고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이런 지지와 저항이 좀 명확하게 있는 구간이 위아기 때문에 최근 4개의 지지와 저항이 있죠. 이런 구간에 대한 이 지지와 저항을 좀 봐볼 생각이고요. 뭐 만도도 네, 반등이 아직 좀 적었죠. 근데 3조 5천억 개 시가총액이라 많이 올랐지만 시총 부분에서는 그나마 조금 적기 때문에 좀 가볍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현대 모비스 뭐 상한가, 뭐 기아차 상한가인데 내일 아마 시초가부터 워낙 강하게 갈 거라 좀 쉽지는 않은 매매겠지만 눌림에서 한번 잘 공략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SL이라는 이 자동차 부품 회사가 최근 가만히 있다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특징주가 뜨고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SL이 말 그대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죠.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S&T 모티브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얘도 똑같은 자동차 부품 회사로 S&T 모티브를 봐도 네, 특별히 뭐 부족한 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대형주라고 하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워낙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많은데, 얘도 장기 박스권을 이 정도죠. 5년의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초입에서 갭 메우기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은 내일 이러한 갭이죠. 이러한 갭을 넘는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얘도 이런 눌림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이네요. 이런 눌림과 갭과 갭의 사이를. 그래서 너무 높은 종목은 또 건들기도 부담되고 어려우니까 전략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일단 내일장 S&T 모티브라는 이 운수 장비 종목을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워낙 지금 시간 외에 보면 대단한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기아차도 지금 상한가, 위아 상한가, 그 다음에 뉴인텍 강했던 종목인데 상한가,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죠? 아진산업이라는 종목도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죠. 사실 아진산업은 탄소섬유 관련된 종목인데 원래대로라면 효성 첨단 소재가 국내에서 유일한 또 회사입니다. 탄소섬유에 대해서는 유일한 회사인데 뭐 테마로 가는 거니까 뭐 현대공업 8%,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대거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팅크웨어까지,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칩스 앤 미디어, 그다음에 삼보모터스, 라닉스, 수소차 밸류, 동아화성, 뭐 세종공업. 그러니까 이미 자동차 종목군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지금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내일은 좀 잘 보면서 종목을 분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없는 하루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웬만한 종목군들이 다 지금 시간 외에서 4%대, 뭐 기본 4%대로 다 올라 버렸기 때문에 내일은 뭐 이쪽 종목군들이 하루 종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루겠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일은 이쪽 섹터, 네, 무조건 이쪽 섹터 안에서만 아마 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이렇게 종목을 분류해서 빼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였네요. 최소 3억 이상의 흐름이 나온 종목군들만 고르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올랐어요. 자, 이럴 때는 시장에서 제일 센 종목, 제일 강한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약한 종목으로 들어가 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일 강한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해야 그나마 성공률이 올라가겠죠. 아니면 뭔가의 연결고리가 된 종목 안에서, 이 정도만 봐도 뭐 말 다 했다 싶네. 자, 그 다음에 OCI, 태양광 관련해서 OCI도 죽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물량은 다 매도를 하고 나머지를 들고 있는데 이런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과거 OCI가 어떤 종목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유명한 남자의 종목이라고 불렸던 종목이 OCI입니다. 말 그대로 3만원에서 출발해서 60만원까지 20배 이상, 아니 더 올랐죠. 뭐 시작은 더 밑인데 여기서 출발해봤자 뭐 여기서 출발이니까 원래 2만 3만원대 출발해서 또 남자의 종목, 근데 빠질 때는 끝도 없이 빠졌던 이 어마무시한 종목인데 올라갈 때도 굉장히 저는 강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바이든 이슈에 맞춰서 돌파를 해주면 지속적인 홀딩을 할 거고, 아니면 또 일부 매도를 전량 정리를 하고 좀 기다려 볼 수도 있겠어요.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장점과 그간 적자에서 흑자로 가는 부분이 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OCI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안에서 현대에너솔루션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때도 공략해서 다 매도하고 지금도 이 시장이 하락할 때 잡아놓고 올라오면 또 보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추세 매매 종목인데 이 추세의 끝은 폭등이에요. 이 추세의 끝은 항상 폭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전략 좋다라고 보여주고요. 효성중공업도 좋은 종목이죠. 아직도 괜찮은 흐름 속에서 가고 있고, 대성파인텍은 뭐 직전 고점을 트라이 하러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장중에 무려 14%대까지 엄청나게 슈팅을
보이고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는 뭐 올라가면서 약수익 정도에서 그냥 다 매도를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여기서 종가 베팅이 들어가서 약수익 정도에서 했는데, 매도가 좀 많이 아쉽죠. 매도가 좀 많이 아쉬운데 굉장히 또 강하죠. 이런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면 뭐다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테마주기 때문에.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오성첨단 소재도 내일장은 이제 매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뭐 넘어가면 좋은 건데, 여기서 못 넘어가면 이제 단기 기대감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대덕전자 밀리면 오늘 매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얘는 매수가를 좀 안 줘서 얘도 매수를 못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사인을 나갔는데 14,300원을 기다렸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뭐 대충 이런 구간에서 뭐 간단하게 단기 매매 정도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덕전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마무시한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뭐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든 아니면 뭐 지지고 복구해서 좀 밀리든 이런 구간을 잘 기다려 보고 가야 될, 저는 소중한 종목이라고 얘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신흥 SEC 좋고, 대성 파인텍, 오성 첨단 소재는 이제 지워버리고요. 나머지 말씀드렸고, 비덴트는 이제 밑에서 매수를 하고 일단은 반을 청산을 해놓고요. 이 구간에서 이따가 저는 튀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단을 지켜만 준다면 M&A 이슈는 음봉 때 매수해서 양봉 때 파는 전략으로 보면은 한 번 정도 튀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자, NFC. 아니, 댓글 보니까 NFC를 물렸다라는 분들이 몇 분 보이더라고요. 이걸 일요일날 라이브 때 말씀드렸을 때 뭐 시초가에 잡았으면 좋은데, 사실 아마 내려오는 구간에서 사서 물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3%,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까지 더해서 마이너스 3% 선에서 청산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좀 들고 있는 물량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희석이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한 2%대 정도, 마이너스 2%대 정도 되고, 그 정도 안에 손절을 좀 했고, 네, 어제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2%대 좀 산 물량까지 더해서 약보 확대 팔고 밑에서 좀 다시 사서 오늘 수익을 내고 좀 나왔네요. 시간 외 때 이제 좀 밀릴 때 좀 매도를 좀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정리를 했네요. 이때, 그 다음에 이때, 이렇게 두 번, 이때랑 이때 물량을 팔아서 일단은 그냥 차익 실현을 해버렸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캔들이 이렇게 떴을 때는 그 다음날 이런 갭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안 나와서 일단은 팔았고,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상장 당시의 시초가, 그러니까 시초가를 여기서 저항 돌파했죠. 지지니까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되는 거고요. 지지니까 매수. 그 다음에 어제의 이 시초가 저항이 돼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하다가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런 매매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2의 박셀바이오라고 네, 불리는 급등주기 때문에 급등주에 맞는 매매 전략을 가지고 봐야겠죠. 급등주에 맞는 매매 전략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은 뭐 긍정적인 뷰로 바라보되 언제라도 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변동성이 맞는 박스권 장세 안에 있습니다. 네, 박스권 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는 뭐 바닥권 종목이라고 하는 뭐 백신을 기다리는 종목군들은 뭐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밀릴 때마다 착착 사서 스윙으로 끌고 가야 되고요.
변동성이 많은 종목은 욕심을 줄이고 자기 그릇만큼 챙기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많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뭐 윗골이 다는 종목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 말하자면 너무 고가에서 매수를 지양하고 종목의 이제 뭐 눌림 구간이라면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 보신다면 적어도 최고가 매수는 좀 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보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